안녕하세요. 저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스프링 예외 처리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마르코 팀의 정의진입니다. 발표는 먼저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스프링의 예외 처리 과정과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이야기를 한 뒤 간단한 OX 퀴즈를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처리하셨나요? 저는 사실 바우처 과제를 진행할 때까지 예외 처리를 따로 해주지 않았는데요. 신기하게 제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스프링에서는 이런 기본 예외 응답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발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컨트롤러에 exception 핸들러 애너테이션을 붙인 예외 처리 메서드를 만들어 예외 처리를 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또한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란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또는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애너테이션이 붙여진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를 담당할 클래스를 만들어준 뒤 애너테이션 달아주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되는 아까 보았던 exception 핸들러 메서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서드가 전 장에서 봤던 특정 컨트롤러 안에 있는 exception 핸들러 메서드와 무엇이 다를까요? 네, 바우처 컨트롤러 같은 특정 컨트롤러 안에 있는 exception 핸들러는 해당 컨트롤러에서 발생한 예외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커스터머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예외 처리는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의 exception 핸들러는 어떤 컨트롤러에서 발생한 예외인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컨트롤러로부터 던져진 예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역 예외 처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예외 처리와 같은 공통 크로스 커팅 관심사를 단일 장소로 추출하여 컨트롤러의 코드를 더 깨끗하고 유지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기에 전역 예외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프링의 표준 요청 처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다음과 같은 HTTP 요청을 보내면 디스패처 서블릿의 do 디스패치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메서드는 요청 처리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do 디스패치 메서드는 핸들러 매핑 객체에게 현재 요청에서 가장 적합한 핸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 메서드, 지금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적절한 핸들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호출하고자 하는 핸들러를 호출할 수 있는 어댑터를 찾아서 요청 처리를 위임하는데요. 그러면 핸들러 어댑터가 호출을 위한 처리를 진행한 뒤 핸들러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작성한 비즈니스 로직들이 실행이 되고 핸들러는 적절한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핸들러 어댑터는 해당 리턴 값을 처리해 모델 뷰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전달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요청으로 인해 핸들러에서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앞서 설명드린 디스패처 서블릿 안에 있는 do 디스패치 메서드인데요. 메서드 앞부분을 보시면은 디스패치 exception이라는 이름의 exception 타입 변수를 널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 후 do 디스패치 메서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청 처리 로직을 수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요청 처리 로직이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청 처리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결국 이 트라이 캐치문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만약 예외가 발생하면 던져진 예외는 디스패치 익셉션 변수의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청 처리가 끝나면은 이제 프로세스 디스패치 리절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잡았던 그 익셉션도 함께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디스패치 리절트 메서드를 살펴보면 예외가 넘어온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핸들러 익셉션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핸들러 익셉션 메서드를 살펴보면 이제 자신의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라는 이 리스트를 탐색을 하면서 예외 처리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 해당 리졸버가 예외를 처리했다면 모델 앤 뷰를 반환하게 되고 처리하지 못했다면 널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아래 이 부분을 보시면은
리턴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즉 예외가 처리될 때까지 예외 처리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외가 발생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예외를 감지하면 자신의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 리스트를 탐색해서 적절한 리졸버를 찾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리졸버에게 예외 처리를 요청하고 리졸버가 예외를 처리한 뒤 모델 앤 뷰를 반환합니다. 모델 앤 뷰를 받은 디스패처 서블릿은 다시 정상 로직을 수행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핸들러를 찾을 수 없었다면 저 리스트를 다 돌았는데 발견한 게 없다면 디스패처 서블릿 또한 예외를 던지고 이 예외를 이제 톰캣 서버가 잡아가지고 기본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 이 경우가 됐을 경우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보여드렸던 기본 예외 처리 응답을 클라이언트가 받게 됩니다. 스프링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예외 처리의 핵심이 바로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프링에서는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의 다양한 구현체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구현체는 이 0번에 있는 exception handler, exception resolver입니다. exception handler, exception resolver는 발생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ion handler 메서드를 찾아서 호출을 하는데요. 즉, 저희가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나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이 exception handler annotation을 달아서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이 exception handler, exception resolver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exception handler, exception resolver는 요청을 처리할 이제 exception handler를 찾을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외가 발생한 컨트롤러 클래스 내에서 exception handler를 찾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견을 하지 못하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클래스 내에서 이제 exception handler 메서드를 찾습니다. 이때 만약 1 또는 2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ion handler가 여러 개 발견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예외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먼저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예외 처리 메서드가 하나의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의 메서드는 entity not bound exception을 처리하고 다른 메서드는 exception 예외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컨트롤러에서 만약에 entity not b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사실 이 두 메서드 모두가 그 예외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예외를 처리하는 이 위쪽에 있는 메서드가 결국에는 호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서도 적절한 메서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를 반환한 뒤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른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를 탐색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스프링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OX 퀴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AOP를 사용할까요?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음, 네. 5가 상당히 많군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저희 마르코 팀에서도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런 궁금증이 발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여러 컨트롤러의 공통 관심사를 분리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AOP의 개념을 이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컨트롤 어드바이스가 직접적으로 스프링 AOP 기술, 즉 프록시이기만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세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